자, 시간이 딱 엑기스로 인문사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인문사 겁나 쉽거든요. 이술이 인문사. 좀에다 갈 때도 시험에는 인문 1, 인문 2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올 것 같지만 인문 3도 무시 못합니다. 인문 3도 중요합니다. 인문 4, 인문 3도 문제 또 뭐일지니까 쌤이 올려서. 있는 사가 뭐냐고. 있는 사가 뭐야? 자, 하자. 하고 가고 OX. 얘들아, 기술 2를 하고 오늘 OX를 하고 갔으면이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기술 2를 잘 소화할 수 있겠다는 거지. 영상으로 바로 단톡에 업로드를 할게. 그러면 링크를 보낼게. 그럼 인문 4를 가자. 16페이지. 기남의 논리적 한계. 기남의 한계, 보완점의 주장, 한계 두 번째 또 보완. 한계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딱 이게 답이에요. 기남에 대한 내 논리적 한계와 해소 방안. 논리적 한계 플러스 해소 방안. 누웠는데 침대에서 이제 시험 전날에 눈을 감았다. 인문 3을 떠올리면 뭐를 떠올리면 된다? 논리적 한계 플러스 해소 방안.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16페이지 가족. 기남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전제가 결론을 너무 중요하다. 개연적이다. 희려는 연역, 개연은 비남. 비남의 성격은 뭐다? 개연성. 개연성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희련이 아닌 개연입니다.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이 기남이야. A 까마귀, A 지역의 까마귀 덥네. B 지역의 까마귀 덥네. C 지역의 까마귀 덥네. D도 뭐야? 까마귀는 덥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마귀는 덥다. 기남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이미 갖고 있어야 돼.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에다가 이게 근거로 이미 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이 말 제일 중요합니다. 기남의 장점. 지식 확장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지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식 확인의 성격은 연역의 성격이고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은 A, B, C, D, E 5 까마귀의 지역의 까마귀의 검정색인데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것으로 내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식 확장에다가는 별표. 이 특성으로 인해서 기남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발전 방법의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남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더라. 논리적 한계에다가 지금부터 그 논리적 한계를 얘기해 볼게. 딱 두 가지. 논리적 한계 얘기하고 해소 방안. 누가 디스했지? 먼저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잖아. 첫 번째 논리적 한계 휴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자연의 일양성에다가 밑줄 그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기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라?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에다가 동그라미 경험에 앞서서 여러분의 본능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선언 밑에다가는 X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것이 한결같다라는 것의 가정은 선언으로 아는 게 아니야. 경험에 기대어지 알 수 있어. 경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럴 때 내 허리가 아프더라. 계속 경험을 누적을 해서 알 수 있는 거 그게 뭐다? 자연의 일양성이다. 3월달 말쯤에서 하면 벚꽃이 피더라. 계속 경험을 통해서.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기납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한다. 다시 기납에 의해 정당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연의 일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또 경험의 기납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기납. 기납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도 기납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기납과 기납 꼬꼬무를 물면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기납의 논리적 한계 첫 번째 뭡니까? 밑줄 끌게요. 기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 기납의 정당화 문제 첫 번째 순환 오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험을 확인하고 또 이게는 코끼리의 꼬리를 물어서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세 번째 문단 라인헤바흐가 나섭니다. 기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기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인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구체를 제시하죠. 현실적 구제책에다가 밑줄. 라인헨바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양적이지 늘 한결같이 않을 수도 있다. 벚꽃이 자연 이상 현상이라고 하잖아. 기상 이상 현상이라고 하잖아. 벚꽃이 올해는 안 피네. 5월이 되어서 피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기남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도 그래도 좀 성공적이잖아. 성공적인 방법에다가 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기남이 되어준다라는 거야.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았어. 어떠한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기남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최고로 좋다, 최선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2등은 되지 않겠니?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아이엠파의 논증은 기납의 정당한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더라. 그러니 일양적일 수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다면 기납 쓰자라는 거야. 기납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기납의 정당한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뭐다? 그냥 기납이 옳은 선택이다. 두 번째 문제점 갈게요. 기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를 지적한 사람은 흉 다음에는 뭐다? 어떤 현대 철학자를 그냥 어떤 현대 철학자 미결정성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결정성 문제의 예시겠지.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을 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어.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미결정성에 여전히 불가능한 거야.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또 해소 방안 얘기할게요. 미결정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직접 해결에다가 X, 확률 도입, 개연성, 꽤 가능하다. 확률 도입 밑줄, 개연성에다가 밑줄, 그게 귀납의 특징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다가 제목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아. 확률 논리에다가 밑줄, 직관에다가 밑줄. 약간 경험을 해와 봤을 때 요렇게 됐을 때 막 이렇다. 여자친구가 기분을 막 짜증을 낸다. 그럼 빨리 초코파이를 입에 물려줘. 그런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이러한 시도는 기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 해결에다가 X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내 직관이 맞았어. 내 예측이 맞았어. 라고 하는데 지위를 위상을 지킬 만하다. 옆에 기납 실전 메모 갈게요.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추론, 지식 확장. 하지만 논리적 한계는 존재한다. 첫 번째가 정당한 문제. 그러면 기납은 자연의 일양성을 전제를 하는데 자연의 일양성 역시 기납으로 정당화를 시켜야 되니까 순환 오류, 순환 논리에 빠진다. 라이엔 바르는 뭐라고 해석한다? 자연의 일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인 기납 역시 옳은 선택이지 않니? 기납의 한계 두 번째, 관찰 증거만으로 어느 한 가설이 더 나은 것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이 미결정성, 이 논리적 한계 어쩔 거요? 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률의 논리로 기납의 개연성이 있으니 기납은 꽤나 과학적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 너무 좋기 때문에 쌤이 또 OX 퀴즈까지 이거는 이제 OX 아니 여러분한테 쌤이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하면서 말을 뱉잖아. 그럼 훨씬 더 문제가 좀 잘 만들어지거든. 근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쌤이 뭘 만들려고 하니까 약간 좀 뭔가 좀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 있잖아. 내가 일부러 한번 그래서 여러분도 지문이 좀 답답할 때 2층에 올라가서 칠판에다 막 설명하면서 막 그걸 해봐봐. 정말 잘 이해가 될 거야 이 독서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문 끝. 사회 두 개, 일요일날 다 될 겁니다. 일요일날 이제 우리 남은 거를 다 하겠죠. 범위가 너무 적지 않나요? 네. 예? 범위가 너무 적어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거 진짜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2학년은 2배였어. 2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배 정도가 된다. 그리고 문학사점 흐름만 이거 외울 거 진짜 겁나 많고 김영우 선생님이 장세건 쌤 범위가 뭐지? 그럼 지우주에까지 빠지는 거야?
기술 1번 했지? 기술 1번하고 집에 보내줄게. 10분만. 10분만에 끝내줄게. 사랑해. 쌤, 어? 저희 반 제가 쌤 수업 2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은 저희가 배우고 사회가 왠지 빠질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사회 2까지도 나갈 것 같지 않아? 기술은 좀 깎아내서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하지? 일요일날 그럼 사회 해놓지 말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과학 할까? 그냥 할 게 없다 그러면 일요일날 안 해도 시험 바로 끝낼 것 같다. 어떡하지? 이 곤란한 상황. 의논하자 의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